네, 오전장의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의 김지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전장의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서 또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은 상황인데요. 워낙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전망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어제 NC소프트가 9%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급락 하루 만에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각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또 이 한미약품 때문에 말이죠. 참 또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다행히 동반 상승해 주고는 있고요.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만 심리가 얼마나 돌아서 주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오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그동안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요 며칠 전에 또 한미약품이 이제 이 얀센의 기술 수출을 했던 이 비만 치료제가 이 임상 유예가 되면서 이 점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약품 측에서 이제 이 임상 유예일 뿐, 임상 중단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또 해명을 하고 공시까지 냈었고요. 또 얀센에서도 이번 임상 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과정을 조절하는 최적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러한 뭐 임상 유예일 뿐이다. 뭐 한미약품과의 이 파트너십 관계는 여전히 공고히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얀센에서도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반등을 계기로 바닥을 치고서 정말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지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적어도 횡보세 정도는 좀 기록을 할 것 같고요. 뭐 밸류에이션 상만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 정도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 쪽 제약바이오 밸류 같은 경우는 12개월 예상 퍼 기준으로 약 한 20 정도 와 있고요. 코스닥 쪽 제약바이오 지수는 12개월 예상 퍼로 한 26 정도 와 있는데요. 이 정도 뭐 선진국과 곧바로 비교하기는 힘들 것이고 아시아 증시, 아시아 신흥국 쪽의 제약바이오 업종 밸류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뭐 인도 이런 쪽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 쪽이 지금 제약바이오 지수가 12개월 예상포로 한 26, 일본 쪽이 약 한 23, 4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수치 정도 나오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작년에 굉장히 성장성 때문에 주목을 받으면서 고밸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제약바이오 이 12개월 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닿았다고 해서 곧바로 또 주가라는 게 반등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시간 동안 좀 횡보를 해주면서 좀 반등 타이밍을 좀 앞으로 노려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주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힘겹게 좀 버티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추가로 뭐 이제 물량을 내가 늘리거나 아니면 신규로 이제 진입해 버린 분들 보면은 어떤 성격의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예를 들면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10거래일 만에 53,000원대에서 82,000원대까지 상당히 급등을 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뭐 지금 먼저 움직일 만한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떤 성격을 좀 골라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개별 종목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그냥 집중하면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개별 이슈에 집중을 하기로는 과연 이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느냐 안 네. 되느냐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뭐 초중반처럼 굉장히 심리가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있을 때는 뭐 작은 임상 뭐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임상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저는 밸류에 집중을 하고 밸류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시장이 나중에 반등할 확률이 반등을 할 때 같이 동반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중소형 이 제약바이오 업종보다는 좀 대형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한미약품 아니면 대웅제약 같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PER 기준으로도 상당히 좀 역사적 이 저점 근처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조금 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업종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장품제 모멘텀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보면 여행주, 뭐 중국 유아용품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주들 묶어서 좀 모처럼 반등이 일어나는 것인지 해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여행이라든지 유아용품 관련, 과거 중국 소비와 관련되었던 업종 전체가 지금 다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탄핵으로 인해서 사드 배치가 좀 뭐 연기가 된다든지 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시긴 힘든 이유가 일단 국방부에서도 발표를 한 것처럼 탄핵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사드 배치는 진행대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너무 이 기대감이 크게 지속되리라고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저는 코스맥스가 이제 존슨앤존슨과 이제 ODM 계약을 맺었다는 점, 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좀 이 다른 중국 소비 업종, 뭐 여행이라든지 유아용품에 비해서 특히 더 화장품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판매 대상 화장품 중에서는 ODM으로 제조를 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원래 아시아 쪽 판매 대상으로 이제 클렌징 폼을 ODM으로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게 나오면서 이 존슨앤존슨 쪽에서 이제 글로벌 판매 대상으로 이 제품을 ODM 계약을 맺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 거의 한 뭐 10여 종이 넘는 이 정도의 제품을 지금 이 코스맥스와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코스맥스라든지 국내 화장품 업종들이 그동안은 중국 시장의 성장성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상당히 고밸류를 받다가 중국 쪽에서 이제 사드 배치라든지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실망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중국 시장이 아닌 사실 화장품 시장 규모로 따지면은 중국 시장이 글로벌 2위고 1위가 미국 시장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ODM을 진출을 하고 여기에서 또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또 상당히 좀 성장성을 좀 한 번 더 확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에서 뭐 한류에 대한 경계감이 뚜렷하게 일단은 나타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얼마나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느냐인데 지금 화장품 쪽에서도 좀 다른 국가를 통해서 매출을 좀 다변화시키는 이런 노력들 움직임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종목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어제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 당황스럽게 했거든요. 리니지 레드나이츠 일단은 서비스 시작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뭐 실망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어제 급락을 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작품인데요. 리니지 레드나이츠라고 하는 모바일 전용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출시되기 전에 이제 이 게임 전문 리뷰 사이트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 시장에서는 그 실망감 때문에 그제 상당히 좀 깊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지금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 다운로드 1위, 매출 1위가 기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렇게 리뷰에서 생각했던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이제 시장의 판단 때문에 이제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레드나이츠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에 또 발매가 되는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 이 부분도 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 NC소프트에서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미끄러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특히 리니지 이터널 같은 경우도 이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자마자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 리니지 레드나이츠도 리뷰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매출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이 게임 리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가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통 게임이 출시되고 나면은 이 초창기에 약간 소위 말해서 오픈빨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 시장에 나오고 나면은 이 단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매출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리니지 레드나이츠도 매출 1위를 하긴 했지만 이 상위권에 올라 있는 기간이 좀 얼마나 길게 되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모니터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